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3회차 기출문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기출문제는요. 집중적으로 봐야 될 문제, 그리고 눈으로만 봐야 될 문제, 이렇게 구별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는 순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안전관리론. 자, 무제운동의 이념 중 선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거 뭐죠? 아주 중요한 얘기죠.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자, 해설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무제운동의 3원칙 무전선이다 그랬습니다. 무전선, 무의 원칙, 전원 참가의 원칙, 선취의 원칙. 무의 원칙은요, 어떻게 해요? 산업재해의 근원적인 요소를 없앤다. 요 단어가 나오면 무의 원칙이다 그랬고요. 또 뭐가 있었죠? 무의 원칙은 뿌리부터 산업재해를 없앤다라고 했습니다. 뿌리부터 산업재해를 없앤다. 뿌리부터 산업재해를 없앤다.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무의 원칙이다 라고 했고요. 전원 참가의 원칙, 전원이 일치 협력하여 요런 단어가 나오면 전원 참가의 원칙. 선취의 원칙, 행동하기 전에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서 뭐한다? 재해를 예방한다. 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선취의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문제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선취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랬죠.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발견한다. 행동하기 전 재해를 예방한다.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아주셔야 된다. 자, 2번과 같은 문제는 그냥 문제와 답 보고 가볍게 넘어가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교육과정 중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계속성의 원리. 어떠한 동일 수준의 학습을요, 계속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고요. 계열성의 원리는 동일 수준, 즉 앞에서 했던 계속성의 원리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수준을 달리 해가지고 그 다른 수준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성의 원리는 어떤 유사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답 가볍게 보는 겁니다. 자, 3번 별표 3개입니다. 3번 별표 3개. 자, 인간의 의식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할 때 의식이 몽롱한 상태, 몽롱한 상태. 자, 밑줄. 무의식 실신 상태 0단계. 그 다음에 의식이 몽롱한 상태 1단계. 그 다음에 이완 상태 2단계. 상쾌한 상태, 즉 분명한 의식이 있는 상태, 상쾌한 상태 3단계. 그 다음에 과긴장 흥분 상태 4단계. 그 다음에 중요한 게가 뭐냐, 이 부분 신뢰도가 가장 높은 단계는 몇 단계냐, 3단계. 이게 단골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별표 3개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의식이 몽롱하다는 거는 몇 단계? 1단계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신뢰성이 가장 높은 단계 3단계. 신뢰성이 가장 높은 단계 몇 단계? 3단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4번과 같은 문제도 문제와 답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교육계획 수립 시 가장 먼저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은 교육 내용을 결정하고 실행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의 요구사항 파악, 교육 실행을 위한 순서, 방법, 자료 검토인데요. 교육계획, 어떠한 우리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계획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떠한 필요점, 교육의 어떠한 필요성과 요구성을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이 되겠죠. 어떠한 이 교육이 필요하며 어떠한 현장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요구를 하는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교육의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교육 방법 내용을 결정하고 교육 준비를 하고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평가를 하는 것이다. 문제야 답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거고요. 5번과 같은 문제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야 답 그대로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명시된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타워 크레인, 신호 업무를 하는 작업 시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걸고리, 와이어로프 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6번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자, 강의식 교육지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단계입니다. 60분을 기준으로 할 때 강의를 합니다. 도입을 하게 되죠. 도입은 일반적으로 도입은요, 약 한 5분 정도, 약 5분 정도 흥미를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와 이 교육의 내용이 뭔지 5분 정도 흥미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인 수업을 하는 겁니다. 제시는 40분 정도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한 10분 정도 적용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분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확인을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교육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내용입니다. 40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과 같은 문제도 별표 3개지만은 교육 방법의 4단계 도제, 자, 밑줄 암기법을 통해서 확에서 확인. 그래서 뭐냐, 이거를 앞글자를 이으면 뭐냐면 도제적으로 확인한다. 교육 방법은 도제적으로 뭐한다? 확인한다. 확인한다. 도제적으로 확인한다. 요 순서 별표 3개. 도제적으로 확인한다. 교육 방법의 4단계 도입. 작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요. 제시는 하루에 한 번에 하나씩 나누어 확실하게 이해시키는 단계는 몇 단계냐? 2단계 뭐냐? 제시. 이거 별표 3개. 한 번에 하나씩 나누어 확실하게, 즉 40분 동안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하는 단계가 뭐다? 2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7번.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그 다음에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그 다음에 재발 방지 계획, 이 4가지를 기록하고 보존을 해줘야 된다. 7번과 같은 문제도 간단하게 봐주시는 문제고요. 자, 8번 별표 3개 하겠습니다. 현본대목이라 그랬습니다. 현본대목 위험예지훈련. 현본대목 찾아봅시다. 현본대목, 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현본대목, 현상 파악을 하죠. 위험예지, 말 그대로 위험을 미리 예지해서 그 위험성을 제거를 함으로써 재해를 없앤다는 건데요. 현상 파악, 전원의 토의를 통해서 위험 요인을 일단 발견하는 단계고요. 본질 추구는 문제점의 발견 및 중요 문제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3라운드 대책,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단계는 어떤 팀의 행동 목표를 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본대목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9번도 간단하게 문제 보고 답 보시는 겁니다. 안전교육에 있어서 동기부여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기부여.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시켜줘야 재해와 사고 없이 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맞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너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되면 관리감독자 눈치만 보게 되지 동기부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보존 본능을 자극하고요. 물질적 이해관계에 관심을 두는, 당연하죠. 내가 이만큼 했을 때 어떤 물질적인 보상도 있다라는 거를 줘야만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10번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이죠. 레윈에 의해서 제시된 인간의 행동에 관한 식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공식 B는 F P 곱하기 E, B는 behavior, 그 다음에 F는 function, 어떤 함수 관계를 의미하고요. E는 P는 person, 우리 인간의 어떤 자질을 얘기하는 거고, E는 environment,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B가 의미하는 거 뭐냐? 우리 인간의 행동이다. 자, F는 함수 관계다. 중요합니다. 별표 3개. person, 개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 개체, 우리 인간의 자질, 그 다음에 어떤 경험 또는 성격, 그 다음에 뭐 어떤 environment, 어떤 이게 뭐냐? 심리적 환경, 작업 환경. 뭐 작업 환경은요, 어떤 뭐 온도나 습도, 조명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레위는 우리 인간의 비헤이버 행동이 변화되더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경험에 의해서 비헤이버 우리 인간의 행동은 변화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요 공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식보다는 이 단어가 하나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밑줄 친 부분, 이 부분에 뭐다? 별표 3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자, 11번도 간단하게 문제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안전점검표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뭐 예를 들면 이 체크리스트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가면은 휴지는 비치되어 있는가, 바닥은 물기를 잘 닦여져 있는가, 뭐 등은 잘 들어와 있는가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게 체크리스트죠. 안전점검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데요. 3번 어떤 위험성이 낮은 순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순서로 작성할 거 아니죠. 안전점검이니까 매일 체크리스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위험성이 낮은 순서가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것부터 체크를 해야 되죠. 위험성이 높은 순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순서대로 작성할 것. 이 부분 나오면 문제 거의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12번 별표 3개 하겠습니다. 별표 3개 순서는 어떻게 되냐? 암기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제4문은 뭐하다? 근대하다. 제4문은 근대하다. 암기법 제4문은 뭐하다? 근대하다. 제3문은 제3문 근대, 제3문 근대, 제3문 근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4문 근대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제3문 근대, 제3문은 근대하다. 순서 아주 중요하다. 자, 13번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중 안전 욕구는 몇 단계? 2단계라 그랬습니다. 우리 1단계는요. 생리적 욕구고요. 뭐 배고프고 먹고 자고 싸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해결이 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후진국 조금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어린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산에 가서 돌을 줍고 하는데 보면 맨발로 하죠. 걔들은 뭐냐면 당장 오늘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게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데 안전하게 작업해야 돼. 이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돼야만 그 다음 단계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안전의 욕구가 형성이 되고요. 그렇게 형성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회적 욕구, 거기서 이 사회생활이 시작되면 거기서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 속에서 어떤 자아 실현의 욕구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암기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생리적 욕구, 생리, 안전은 사회적으로 인자하다. 이렇게 암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생리안전은 사회적으로 뭐다? 인자하다. 생리안전은 사회적으로 인자하다. 이렇게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산업안전을 공부하기 때문에 가장 시험 문제의 이 별표 단계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순수로 올바른 것은 실기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3단계가 뭐냐 2단계가 뭐냐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냐 순서. 그 다음에 뭐죠? 우리는 안전이기 때문에 2단계가 뭐다?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한다. 몇 단계?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다. 이 자아실현의 욕구는요, 우리 인간이 갖고자 하는 최고의 욕구입니다. 인간이 갖고자 하는 창의력을 발휘한다. 뭐?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안전, 전쟁, 재해, 질병, 전쟁, 재해, 질병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욕구, 안전의 욕구. 몇 단계? 2단계. 순서. 생리 안전은 사회적으로 인정하다. 끝. 별 3개. 자, 14번도 문제와 답 그냥 보시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여기까지 다 암기를 하고 가실 수는 없습니다. 나오면 그대로 나온다. 자,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추락 방지대가 부착된 안전대 일반 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데요. 잼줄은 합성 섬유로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잼줄은 합성 섬유로프, 웨빙, 와이어로프 등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잼줄은 합성 섬유로프, 웨빙, 와이어로프 등으로 등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번 별표 한 개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근로자에 대한 일반 건강진단 실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나오면 계속 똑같아요. 사무직 근로자는 뭐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어떻게 해요?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사무직 근로자는 몇 년? 2년에 1회, 2년에 1회. 요것만 머릿속에 가지고 계십시오. 자, 16번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중 관계자외 출입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뭐였습니까? 허석금이다 그랬습니다. 관계자외 출입금지 허석금이다. 허석금이다. 암기를 필기 이론에서 했습니다. 허석금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허석금이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17번 별표 3개입니다. 17번 별표 3개. 자, 재해 누발자의 유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재해를 발생시키는 재해 누발자의 유형은 뭐냐면 재해를 발생시켜 놓고요. 뭐하냐? 상습적으로 미소 짓는다. 이렇게 재해 누발자의 유형 종류 4가지 일단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한다? 상습적으로 재해를 발생시켜 놓고 상습적으로 뭐한다? 미소 짓는다. 상습적으로 미소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성 누발자 뭐냐면 진짜 상황 재해가 발생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줄 전체적으로 별표 3개입니다.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기계 설비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심신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면 작업이 이제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때는 어떠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습관성 누발자는 어떤 신경과민 재해를 한번 경험했어요. 한번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슷한 유사 또는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은 신경과민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또 습관성으로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미숙성 말 그대로 이거는 뭐냐?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럼 소질성 누발자는 어떠한 주의력이 산만하다든지 도덕성이 결여돼서 소질, 내 성격의 소질을 가지고 있다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상황성 누발자, 심신 맞죠? 근심, 작업이 어렵고 기계 설비에 결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 도덕성의 결여는 뭐다? 소질성 누발자에 포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별표 3개 하겠습니다. A 사업장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 사업장에서 연간 재해 발생으로 한 근로 손실 일수 강도율이 0.4 근로자 수가 1000명 연 근로시간이 2400시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강도율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도율은 변형을 시켜야 되겠죠. 강도율은 어떻게 되냐면 연간 총 근로시간 수 분의 연간 총 근로시간 수 분의 어떻게 됩니까? 근로 손실일수 근로 손실일수 줄여서 할게요. 연간 총 근로시간 수분의 근로손실일수가 되는데요. 어떻게 곱하기 1000이죠. 이 곱하기 여기 곱하기 1000은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주면요. 우리가 문제에서 근로손실일수를 구하라 얘를 구하라 그랬죠. 양변에 연간
연간 총 근로시간 수를 곱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냐? 강도율 곱하기 연간 총 근로시간 수는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1000으로 나눠주면 결국은 뭐죠? 근로손실일수 일수는 어떻게 되냐면 1000분의 강도율 곱하기 연간 총 근로시간 수가 되는 겁니다. 연간 총 근로시간 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로손실수는 어떻게 되냐? 문제에서 자 1000분의 강도율 얼마라 그랬습니까? 강도율이 0.4라 그랬습니다. 0.4다. 곱하기 어떻게 연간 총 근로 시간 수. 그래서 근로자가 1000명이 일하네요. 1000명이 일하는데 한 명이 1년간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다? 2400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400시간. 그래서 얘는 구하면 어떻게 되냐? 960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960일. 여기서 공식을 변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0일 이 부분 강도율 공식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19번도 별표 3개 하겠습니다. 19번도 별표 3개. 자, 하인리의 재구성 비율 중 무상의 사고가 600건 이라면 사망 또는 중상 발생 건수는 이렇습니다. 자, 중경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중경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1대 29대 300 이렇게 돼 있죠. 문제에서 무상의 사고가 얘가 600건이라 그랬습니다. 얘가 600건일 때 사망 얘가 몇 건이냐는 결국에 뭡니까? 300에서 몇 개가 되죠? 2배, 600이죠. 그러면 얘는 답은 2가 되겠네요. 답은 2배니까 곱하기 2 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그럼 비례식으로 풀면 얘하고 비교해야 되죠. 자, 1대 300은 자, 얘하고 비교해. 1대 300은 어떻게 됩니까? X 모르죠? X 1대 600이다 라는 겁니다. 600. X일 때 600. 내항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300x는 어떻게 됩니까? 600 이렇게 되죠. 600. 결국에는 뭐다? 없어져, 지워져, 사라져, 묻대죠. 결국에는 뭐다? x는 3분의 6. 결국에는 2가 되는 겁니다. 2.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y로 할까요? 요걸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얘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9대 300은 어떻게 됩니까? y 대 600이다 라는 겁니다. y 대 600.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했죠. 300y는 어떻게 됩니까? 300y는 29 곱하기 600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y는 어떻게 됩니까? 300분의 29 곱하기 600 이렇게 해서 얘는 뭐다? 58건이 나온다라는 거. 58.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답은 2번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도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조직에서 라인형은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작업장에 적합하고요. 스태프형은요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중규모 사업장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라인 스태프형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즉 라인형은 직계형이라고 그러고요. 스태프형은 참모형입니다. 라인 스태프형 합친 거죠. 직계 참모형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자, 라인형은요. 어떻게 되냐? 100명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 직계형이라고도 라인 일자로 가잖아요. 스태프형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중규모 라인 스태프형 직계 참모형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조직이다. 별표 3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과목은 마무리를 짓고요. 자, 2과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과목 21번 FTA에서 사용되는 사상기호 중 결함사상을 나타낸 기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별표 3개 하겠습니다. 별표 3개.
결함사상, 뭐 탑사상이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FT의 분석 기호 전체적으로 별표 3개입니다. 그림하고 어떠한 내용 결함. 자, 네모 어떻게 됩니까? 결함사상, 사고가 일어난 사상. 그 다음에 기본사상, 즉 재해 원인이죠. 재해 원인. 동그라미 재해 원인. 더 이상 전개되지 않는 기본적인 사상이다. 왜? 재해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통상사상, 예상되는 원인이다라는 거고요. 그림도 봐주시고. 생략사상. 자, 정보 부족 또는 분석 기술 불충분으로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는 사상, 생략사상. 그다음에 전이기요. FT도 당해서 다른 부분에 관한 이행 또는 연결을 나타낸다. 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든지 그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할 때 전이 여기도 있다라고 표시해 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자, 22번도 별표 3개 하겠습니다. 22번이 실질적으로 22번과 같은 문제가 별표 3개가 아니고요. 해설과 같은 내용이 별표 3개입니다. 자, 다음 사항은 인간 실수의 분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전자기기 수리공이 어떤 제품의 분해하고 조립 과정을 거쳐서 수리를 마쳤어요. 수리를 마쳤는데 부품 하나가 남아버렸어. 부품 하나가. 이거 뭐죠? 분해를 해서 조립을 해가 수리를 했는데 부품 하나 남았어. 결국에는 뭐냐? 하나를 빠뜨린 거잖아요. 하나를 생략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뭐냐? 오미션 에러가 되는 겁니다. 오미션 에러. 답은 오미션 에러. 하나가 남았어요. 생략해버린 거예요. 작업 절차를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 실수의 분류. 생략 에러 별표 3개, 생략 에러, 오미션. 영어도 이거는 다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요 단어가 나오면 뭐다? 생략 에러고요. 자기 에러, 커미션 에러는 확인했는데 잘못했어. 불확실한 수행, 즉 확인했는데 잘못 수행. 요 단어가 나오면 예시도 중요합니다. 예시. 확인했어. 전선부품이 바뀌었다. 틀린 부품을 사용하였다. 거꾸로 조립하였다. 부품이 남은 게 아니잖아요. 다 했는데 남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략 에러가 되는데 얘는 남지는 않는데 확인했는데 잘못했는 거고요. 순서 에러는 순서를 착각한 겁니다. 순서 착오로 핸드브레이크, 출발하기 전에 자동차 핸드브레이크 내리고 출발했는데 그냥 출발하는 거. 그다음 타임 에러, 수행 지연으로 프레스 작업을 하는데 금형, 상부 금형, 하부 금형 안에 손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상부 금형이 내려와서 어떤 협착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익스트레니어스의 과잉 행동, 불필요한 작업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불필요하게 자동차 운전하면서 밖에 창문 열어놓고 밖에다 손을 내밀고 운전하는 거, 이게 뭐 익스트레니어스 에너죠. 예시도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실기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의 설계 과정을 보기와 같이 분류할 때 다음 중 인간기계의 기능을 활당하는 단계. 인간기계의 기능을 활당한다. 즉 인간이 우수한 기능이 뭐냐, 기계가 우수한 기능이 뭐냐, 이거를 찾아서 그 기능을 활당하는 단계거든요. 이거는 기본 설계 단계입니다. 문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개발 중에서 어떤 시스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간이 우수한 기능, 그 다음에 기계가 우수한 기능, 뭐라고 했죠? 이게 더 중요하다. 인간이 우수한 기능보다 귀납적이다. 기계가 더 우수한 기능은 뭐다? 연역적이다. 별표 3개라 그랬습니다. 자, 인간이 우수하다. 귀가 달렸다라고 했죠, 제가. 귀가 있으면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귀가 있으니까 귀납적. 우리 인간은 귀가 있네. 기계는 귀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귀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귀납적인 방법이다. 귀납적이라는 건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지은. 1월 해가 동쪽에서 뜨네. 2일도 보니까 동쪽에서 뜨네. 3일도 보니까 동쪽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해는 동쪽에서 뜬다.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귀납적. 연역적은요, 이론을 먼저 제시하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사람은 죽는다. 홍길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홍길동은 죽는다. 이런 식으로 그게 연역적입니다. 자, 귀. 이게 더 시험에 더 자주 나온다. 23번과 같은 문제 가볍게 보시고요. 오히려 목시기가 인촉 시험이다. 이게 더 자주 나온다 그랬습니다. 순서 목, 시, 기가 인촉 시험이다. 요게 순서,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의 단계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목시기가 인촉 시음이다. 목시기가 인촉 시음이다. 이 순서를 외우는 게 여기 별표 1개 정도라고 했습니다. 별표 1개 정도 순서. 자, FT도에서 최소 컷셋을 올바르게 구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X3가 아니고 정오하겠습니다. X1입니다. 얘는 X1, 얘는 X3. 문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X1, X3로 수정하겠습니다. 최소 컷셋을 올바르게 구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소 컷셋 구할 때 AND 게이트가 있었고 OR 게이트가 있었죠. AND 게이트는요, 가로, OR 게이트는 세로. 요 개념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AND는 가로, OR은 세로. AND 가로, OR 세로라는 겁니다. 자, X1, X2를 한번 보십시오. X1, X2를 보니까 분석을 해야 되는데 X1, X2는 AND 게이트입니까? OR 게이트입니까? 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탑 사상. 얘는 뭐죠? A1. A1은 AND 게이트입니다. AND 게이트는 뭐다? 가로라 그랬죠. 가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X1, X2는 요 위에 거부터 A1, A2. T는 뭐죠? A1, A2 이렇게 되겠죠. 왜? AND 게이트잖아요. 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가로로 적고요. 그럼 자, A1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A1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AND 게이트네. 또 AND 게이트는 가로로 하라 그랬네. 그래서 X1, X2 이렇게 A2 그냥 A2는 그대로 적어주는 가로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다시 어떻게 되냐? 이제 A2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A2 보니까 X1, X3인데 OR 게이트입니다. OR 게이트는 세로로 적으랬습니다. 세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는 X1, X3 이렇게 세로로 적어주는 거예요. 세로로 적어주고 앞에 거는 그대로 똑같이 적어줍니다. X1, X2. 얘도 X1, X2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를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반복적인 것들 있죠. X1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중복되는 부분들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X1 여기 X1 있죠. 그럼 결국에 뭐냐? 중복되는 걸 빼주면은 얘는 뭐다? X1, X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1, 2, 3 중복되는 게 없죠. 그래서 X1 X2 어떻게 됩니까? X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와 요거를 딱 봤을 때 하나의 요거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자, 요거와 요거를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X1, X2가 밑에도 있죠. 결국에는 뭐냐? 또 삭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X1, X2는 삭제를. 자, 미니멀 컷은 최소 컷이기 때문에 작은 거를 남기죠. X1, X2를 그리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X1, X2 얘를 날리는 거예요. 미니멀 컷이기 때문에 작은 것을 중복되는 것을 날려준다. X1, X2가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ND 게이트는 가로, OR 게이트는 세로 개념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로로 나열하냐, 가로로 나열하냐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별표 한 개 하겠습니다. 자, 화재 발생이라는 초기 사상, 시작 사상 뭐죠? ETA, 이벤트 트리 어널리셔스라고 그랬습니다. 초기 사건, 요 단어가 나오면 초기 사건 문제에서 초기 사건, 어떠한 초기 사상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ETA, 초기 사건, 초기 사상은 뭐냐? 얘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시작 초기 사상에 대하여 화재 감지기, 화재 경보, 스프링쿨러 등의 성공 또는 실패 작동 여부와 그 확률에 따른 피해 결과를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위험 분석 기법은 ETA 이렇게 문제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명료도 지수는 이랬습니다. 명료도 지수는 우리가 얘기하는 말소리 질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화 이해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상대방하고 통화할 때 이 발음이 이 말소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들리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잡음
여러 소리들이 많이 들리면 상대방하고 통화 내용이 잘 안 들겠죠. 그거를 측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6번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오면 거의 계산 방법 똑같아요. 여기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이게 아니라 그냥 0.6입니다. 그냥 0.6 교재 오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료도 지수는 요 다 곱하는 거예요. 요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 두 개 곱하고 여기 곱하고 해서 다 더하는 거다. 그래서 1.38이 나온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나오면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별표 한 개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의자의 자판 높이 설계라고 했습니다. 의자 높이. 여러분 앉았을 때 내 다리가요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다리가 덜렁덜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이 설계를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긴 사람은 이 자판이 낮았을 때 다리가 긴 사람은 앞으로 뻗으면 되지만 다리가 짧은 사람은 높으면 다리가 이렇게 흔들흔들 들리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5%치의 5급 높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어떤 이런 정규 분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50% 평균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5% 여기가 뭐 95%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자판의 높이는 작은 사람 기준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별표 3개죠. 28번. 일반적으로 인체 측정기의 최대 집단치를 기준으로 한다.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의 크기. 출입문의 크기를요. 최소 집단치,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키 큰 사람 계속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별표 3개. 자, 중요하네요. 자, 우리가요. 어떻게 됩니까? 인체계를 계측해서 그거를 설계할 때 응용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조절 가능한 설계를 한다 그랬습니다. 조절 가능한 사무실의 의자. 두 번째 조절 가능한 설계가 안 되면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그 극단치는 최대 집단치가 있고 최소 집단치가 있는데 최대 집단치는 출입문, 탈출구의 크기, 뭐 근해, 통로 그 다음에 위험구역 울타리 이거는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요. 키 큰 사람. 최소 집단치는 선반의 높이, 조종장치까지 거리. 이거 뭐냐면 조작자와 제 버튼까지 거리입니다. 어떤 기계를 조작을 하는데 버튼이 높이 있으면 키가 작은 사람 점프해서 해야 되잖아요. 비상정지장치가 내 키보다 높이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작은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럼 세 번째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를 한다. 이거는 가게나 은행의 계산대 또 뭐라 그랬습니까? 공원의 벤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원의 벤치 이런 단어가 나오면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9번 가볍게 보십시오. 평균 수리 시간 리페어죠. 리페어 MTTR 리페어. 자, MTTR 평균 수리 시간이고요. MTTF는 평균 고장 수명, MTBF는 평균 고장 간격. 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고장이 발생되었습니다. 고장이 발생되면 우리는 뭘 하죠? 수리를 하게 되죠. 수리를 하게 되면 얘는 정상 가동이 되겠죠. 정상 가동이 되고요. 정상 가동이 잘 되다가 또 고장 납니다. 다음 고장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MTBF는 이 고장에서 다음 고장까지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MTBF. 그 다음에 고장이 발생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수리를 해야 되겠죠. MTTR 평균 수리 시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상 가동 됩니다. 얘는 뭐다? MTTF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MTBF와 MTTF가 있습니다. MTTF인데 얘는 둘 다 평균 수명을 얘기하는데요. 얘는 수리가 가능합니다. 수리가 가능해죠. 고장 났죠? 수리해서 다음 고장까지죠. MTBF는. MTTF는요.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고장 나면 버려야 돼. 형광등 이런 거는요. 정상 얘는 뭐다? 평균 수명을 얘기하는데 형광등
고장 났다고 해서 수리하지 않죠. 그냥 다른 걸로 바꾸죠. 이게 MTTF라고 보시면 되고요. MTTR은 뭐죠?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겠죠. 평균 수리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좀 가지고 계시고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30번도 문제와 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가볍게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 효율성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습니다.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 기술 개발의 종합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나오면 그대로 나온다. 가볍게 문제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